돌잔치장에서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손님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가리키며 하신 그 말.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엄마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정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웃었어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마치 못 본 척 하려는 것처럼요. 시누이는 거들기까지 했죠. 그 말들이 칼처럼 날아와 박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유는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첫 생일, 돌잔치 날이었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싱크대 위에 놓인 음식 재료들을 비췄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해둔 미역국 재료, 떡집에서 받아올 돌떡 주문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낸 길고 긴 준비사항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주방 불을 켜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인데도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행사장 음식 배치는 다시 한번 확인했지?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오는데 실수하면 안 돼. 서유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이 나왔어요. 벌써 3번째 확인 전화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한복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준 연분홍색이었죠. 원래는 다른 색을 입고 싶었지만 집안 어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한복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보니 마치 남의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친정엄마였습니다. 서윤아, 엄마, 오늘 몇 시에 가면 될까? 일찍 가서 도와줄까?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행사장에 11시까지만 오시면 된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친정엄마를 어떻게 대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됐으니까요. 아이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서유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죠. 아이는 엄마 품에서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위한 날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를 다시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돌잔치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카드에는 시댁 쪽 손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대학병원 교수들, 의사들, 그리고 잘 나가는 사업가들. 그 이름들 사이에서 김정이라는 친정엄마 이름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죠. 오늘 엄마가 신경 많이 쓰셨으니까 실수 없이 잘 치르자. 그 말에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는 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조심인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반이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이미 안쪽에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온 시누이가 행사장 한가운데서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정엄마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를 달고 있었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엄마를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벽부터 고물상 일을 하고도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엄마, 피곤하실 텐데 일찍 오셨네요. 서윤이 다가가자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돌인데 당연히 와야지. 근데 여기가 맞니? 되게 크네. 행사장을 올려다보는 엄마의 눈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아, 네.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시어머니가 위아래로 친정엄마를 훑어봤습니다. 도울 일이요? 여기 일하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그냥 손님으로 편하게 계세요. 아, 그런데 사돈은 이런 큰 행사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성급기였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서윤이 재빨리 친정엄마를 모퉁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주빈석에서 가장 먼 자리였죠.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형식적인 인사였죠. 그러더니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기 의사 선생님들 오시는데 가서 인사 좀 하고 와. 우리 병원 과장님들이야. 서윤은 친정엄마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을게. 가서 인사해. 친정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보니 친정엄마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섬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은 시끌벅적했지만 그 자리만 조용했죠. 어머님은 원래 말수가 적으신가 봐요. 우리 집안 분들은 다들 활발한데. 신우이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악의는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서윤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여기선 당신 어머니가 잊을 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부분 흰 가운을 벗고 온 의사들이었죠. 서로 병원 이야기, 학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영어 의학 용어들은 서윤조차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손주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병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더욱 뜻깊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그때 남편의 사촌형 박찬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번 사람이었는데 술 기운이 살짝 올라 있는 듯 했습니다. 야, 우리 조카 돌이네. 내가 축하한다고 특별히 비싼 선물 준비했어. 큰 소리로 외치며 행사장 분위기를 띄우려 했죠. 찬수 형님, 오셨어요. 남편이 인사를 하자 박찬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와야지. 저기 사돈 어르신도 오셨네. 그가 친정엄마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인사 좀 드리러 가야겠다. 고물상 하신다며? 요즘 고철값이 많이 올랐던데 장사 잘 되시나?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찬수는 눈치 없이 친정엄마 옆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했죠. 어르신, 여기 음식 입에 맞으세요? 아, 이런 호텔 뷔페는 처음이시구나. 괜찮아요. 편하게 드세요. 도우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친정엄마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이가 동료 의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올케 친정어머니세요. 어머니, 이분들은 저희 병원 교수님들이에요. 소개는 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들끼리 다시 전문 용어로 대화를 시작했죠. 사돈,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우리 딸이 다 알아서 해드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친절처럼 들렸지만 서유는 그 속에 담긴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규정 짓는 말이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자 작게 말했죠. 괜찮아. 나는 그냥 손주 얼굴만 보면 돼.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이 자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정리한 것 같았으니까요. 돌잡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순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주인공이 무엇을 잡을지 다 같이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친정엄마는 맨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엄마를 앞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맨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카메라도 시선도 모두 그쪽을 향했죠. 돌잡이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자, 이제 가족분들의 축하.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할머니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제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저희 병원 식구분들이 와주셔서 더욱 뜻깊네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시선을 친정엄마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 어르신도 오셨는데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친정엄마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죠. 에이, 그래도 외할머니신데 축하 말씀 한마디는 하셔야죠. 다들 기다리시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친정엄마에게 쏠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뭐, 고물상 하시면서 이런 호텔에 올 일이 없으셨을 테니. 행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고 몇몇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수가 분위기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하, 맞아요. 우리 사돈 어르신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이런 데는 어색하실 거예요. 대신 일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세요. 칠순 가까운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하신다니까요. 그가 도우려 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친정엄마의 처지를 더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나이까지 육체 노동을 하시다니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목소리에는 동정심 같은 게 묻어 있었지만 그게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돈 어르신은 주방 쪽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누가 봐도 친정엄마를 자리에서 내치는 것이었죠. 친정엄마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먼저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주방 쪽으로 걸어갔죠. 구부정한 등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서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했죠. 왜?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 당당함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모욕도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 정당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근처 복도에서 서윤은 친정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냥 가요? 저런 말을 듣고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서윤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참아. 애 아빠 체면도 있고. 서윤은 복도 창문으로 행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고 떠들었죠.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오히려 서윤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딸의 팔을 잡았죠. 너 때문이야.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하잖아. 엄마 때문에 내 입장 어려워지면 안 돼. 그 말에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찬수가 화장실로 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안에서 다들 찾아요. 케이크 커팅한대요. 그는 눈치 없이 말을 이었죠. 사돈 어르신, 아까 제 말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전 그냥 칭찬하려고 한 건데, 그 나이에 일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거잖아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도와주시려는 건 알겠는데, 그런 말들이 더 상처가 돼요. 박찬수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 예. 그럼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들어와. 케이크 커팅해야지. 서윤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어요? 방금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 못 들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들었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러면 더 난처해져. 일단 행사 끝내고 얘기하자. 난처한 건 누구예요? 우리 엄마는 지금 당장 난처한데. 서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죠. 제발 좀 조용히 해. 다들 듣잖아. 우리 엄마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친정엄마가 서윤을 말렸습니다. 그래. 사위 말이 맞아. 들어가자. 케이크 자르고 사진도 찍어야지. 오늘은 우리 강아지 생일이잖아. 억지로 웃으려 하는 엄마의 표정이 서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시어머니 앞에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게 뻔했죠. 딱 오늘 하루만 참을게요. 엄마 때문에. 서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엄마를 이런 자리에 서게 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아직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시 행사장으로 들어온 서윤은 아이를 안고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세 단으로 쌓인 거대한 케이크에는 금박으로 첫돌 축하라고 적혀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의 눈에는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주방 입구에 서서 멀리서 바라보는 친정엄마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오세요.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당당하게 케이크 옆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친정엄마를 부르지 않았죠. 서윤이 엄마를 부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돈은 사진 찍는 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 그냥 두세요. 서윤은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이를 남편에게 넘기고 곧장 친정엄마에게 걸어갔습니다. 엄마, 같이 사진 찍어요. 큰 소리로 말하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죠. 아니야. 나는 됐어. 친정엄마가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할머니예요. 우리 아이의 외할머니. 당연히 같이 찍어야죠.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서윤은 친정엄마를 케이크 옆으로 데려왔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렸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진사가 어색하게 셔터를 눌렀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서윤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죠.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 아이의 할머니니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왜 이래요? 분위기 깨지게. 서윤이 돌아보며 대답했죠. 분위기요? 제 엄마를 주방으로 내쫓는 게 좋은 분위기인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박찬수가 또 나섰습니다. 에이, 다들 왜 이래요? 좋은 날인데 사이좋게 합시다. 그는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서윤은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크림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결심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친정엄마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죠. 멀리서 시어머니가 다른 손님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서윤은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관계는 이미 틀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아까 왜 그랬니? 괜히 내 입장만 어려워졌잖아.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죠.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박찬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가시는구나. 차 태워드릴까요?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서윤이 거절하자 그는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좀 그러셨죠? 원래 명문가 출신들이 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형님,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박찬수는 멋쩍게 웃으며 물러났죠.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택시에 친정엄마를 태우며 서윤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친정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너무 무리하지 마.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야.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불편한 자리에는 절대 오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친정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떠난 뒤 서윤은 혼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엄마가 너 찾아.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오늘은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엄마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남편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서윤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면 뭐예요? 선한 의도로 사람을 모욕한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오늘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신우이의 비웃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죠. 이제는 이 기억들을 증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신과 엄마를 지키는 무기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돌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돌잔치 때 좀 그랬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시어머니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잔치에서 무례하게 행동했고 서윤이 과민 반응을 해서 분위기를 망쳤다는 것이었죠.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였으니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아, 내 친정어머니가 고물상에서 일하신다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니지?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캐묻는 투였죠.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 조직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박찬수도 한몫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죠. 아이고, 그날 정말 아찔했어. 사돈 어르신이 호텔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셔서 말이야. 우리 형수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의 입을 통해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왜곡됐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돌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했죠. 혹시 그날 제 친정엄마가 무례한 행동을 하신 걸 보셨나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친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좀 불편했어. 내 시어머니가 사돈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잖아. 서윤은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서윤은 단톡방 대화도 캡처했습니다. 신우이가 올린 메시지가 있었죠. 돌잔치 때 정말 힘들었어요. 분위기 맞추느라 진땀 뺐네요. 그 아래 시어머니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고생했어. 앞으로는 행사 때 손님 선별을 더 신경 써야겠구나. 명백한 차별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죠. 잊혀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에요.
서윤은 수집한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인물별로 분류했죠.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그리고 증언들까지. 이제 반격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병원 동료들과의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죠. 우리 올케 친정이 고물상이래. 돌잔치 때 정말 쪽팔렸어. 그 메시지를 본 동료 중 한 명이 서윤에게 캡처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서윤은 그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칼을 뽑을 때가 왔다고. 이번 일요일에 집에서 식사하자.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돌잔치 이후 2주 만에 연락이었죠. 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자. 엄마가 화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서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갔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죠.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신우이 부부와 박찬수까지 와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지난번 일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끼리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 서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이었죠. 언니, 솔직히 돌잔치 때 좀 그랬어요. 갑자기 분위기 깨고 우리가 언니 친정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자리 배치를 한 것뿐인데. 자리 배치요?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주방으로 보낸 것도 자리 배치인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시어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사돈이 불편해하실까봐 편한 곳으로 모신 건데. 박찬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는데 사돈 어르신이 먼저 주방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보낸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하시면서 호텔은 처음이라고 하신 것도 배려였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농담이요. 그럼 이것도 농담인가요? 신우이가 병원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죠. 우리 올케 친정이 고물상이래. 정말 쪽팔렸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그걸 어떻게. 서윤은 차갑게 말했죠.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가요? 본인이 쓴 말이 더 중요하죠.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서윤이 남편을 돌아봤죠. 좀 뭐요? 이제야 문제가 보이나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망신이요. 누가 누구를 망신시킨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네, 대들어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일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남편을 불렀죠. 도연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평소 조용하던 시아버지까지 나선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까지 나서셨어. 우리 아이 생각도 해야지. 서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 생각이요? 아이가 커서 외할머니가 이런 취급받은 걸 알면 뭐라고 할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죠. 언니, 회사 사람이에요? 언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박찬수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렸죠. 도현이가 불쌍해. 아내가 시집과 완전히 등지고 있대. 그것도 사소한 일로 말이야. 서윤을 예민한 며느리로 만들어 고립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고물상으로 말이죠. 사돈, 서윤이가 요즘 이상해요. 혹시 사돈이 좀 말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협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황해서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다녀가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니? 엄마 때문에 내 결혼 생활 망치지 마.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내 시댁이잖니. 원수 지고 살 수는 없어. 그 와중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시댁돈을 탐낸다는 것이었죠. 친정이 가난해서 시집 재산을 노리고 있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심지어 목격자까지 하나하나가 증거가 됐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실수를 포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고물상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개망신이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해. 서윤은 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죠. 이제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당신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친정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께 드리고 사과할게.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친정엄마가 어렵게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엄마가 사과를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맞는 말씀을 하셨어. 내가 분수를 몰랐지. 그런 큰 행사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 데 갔으니까. 친정엄마는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세뇌가 먹혔던 것이죠. 서윤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손주 돌잔치에 간 게 죄예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고개를 저었죠. 내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사과하고 끝낼게.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가 좀 심하셨죠. 그런데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면 다 잘 풀릴 거예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머뭇거렸죠.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실은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왜 피해자가 사과를 해야 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도 있고 박찬수가 때마침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 씨, 제가 중재를 좀 해볼게요. 양쪽 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죠. 사돈 어르신이 조금만 고개를 숙이시면 다 해결돼요. 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시댁의 압박,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제는 친정엄마까지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윤이 애원했지만 친정엄마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시댁에 가서 사과할 거야. 내가 뭐라 해도.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죠. 서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집해 놓은 증거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관계에서 정이란 게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친정엄마가 정말로 시댁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새벽 3시였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증언 기록들. 하나하나가 시댁의 만행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아달래며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오늘 일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외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 할까? 아니면 잘 싸웠다고 할까? 서윤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다시 잠들었죠.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서윤은 무언가가 선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친정 엄마와의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자신을 키운 엄마 손가락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한 엄마, 그리고 돌잔치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엄마. 그 모든 순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서윤은 자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언제부터 엄마의 존재를 부끄러워했던 걸까요?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였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어머님이 정말 우리 집에 오신대. 나도 말렸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말려본 적 있어?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엄마 편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뭘 하려고?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요. 진실을 밝히는 것. 새벽 5시 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날짜별, 사건별로 분류하고 녹음 파일을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댁 가족 전체, 그리고 돌잔치에 왔던 모든 손님들이었죠. 제목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의 진실 서유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무릎 꿇는 것보다는 나았죠. 엄마, 이제 제가 싸울게요. 서유는 중얼거리며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서윤도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침 8시 서윤의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파장은 컸죠. 돌잔치의 진실 녹음 파일 첨부. 받는 사람은 시댁 가족들과 돌잔치 하객 전원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전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죠. 서유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 신우이가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모두 사실이잖아요. 신우이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서유는 단호했죠. 해결책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갈 거예요. 박찬수도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안 망신을 이렇게. 서윤이 끊었습니다. 망신은 이미 형님들이 시키셨잖아요. 전 그냥 사실을 공개한 것뿐이에요. 친정엄마가 황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이제 제가 나설게요.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이 친정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자존심이 결혼 생활보다 중요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가자.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기예요. 곤란할 때마다 쓰는 수법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었죠. 병원에 가볼게요. 하지만 연기라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별일 없다고 했죠.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입니다.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연기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서윤을 보자 이를 악물었죠. 너 정말 우리 집안을 망치고 싶은 거니? 서윤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망친 건 어머님이에요. 전 그냥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명확했죠. 사과요.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도 남편도 박찬수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사과가 없으면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서윤이 병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사과할게. 작지만 분명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죠.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서윤의 요구대로
돌잔치에 왔던 손님들도 일부 초대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겠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가 받은 모욕은 공개적이었어요. 사과도 공개적이어야 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죠.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지난 돌잔치 때 제가 사돈께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돈의 직업을 비하하는 말을 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바라봤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엄마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나섰죠. 엄마, 괜찮지 않아요.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신우이도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제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것 사과드립니다. 억지로 짜낸 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박찬수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 화해했으니 건배합시다. 하지만 서윤이 막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모두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약속이 필요해요. 서윤은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언행 금지. 둘째, 가족 행사에서 차별 금지. 셋째, 뒤에서 소문내는 행위 금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하니? 서윤은 단호했죠.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오늘 녹음한 사과, 영상도 공개할 거예요. 내가 녹음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죠. 증거는 항상 남겨야 한다고 배웠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약속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신우이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서윤은 그 종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내가 나를 지켜줘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윤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당신 편이 됐어야 했는데. 서윤은 남편을 바라봤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다음엔 없어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너는 당당한 외할머니를 볼 수 있을 거야. 정의가 승리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엄마의 존엄은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아이의 두 돌 잔치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열렸죠. 하지만 분위기는 작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주빈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윤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처럼 거만하지 않았죠. 친정엄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사돈, 오늘 좋은 날이네요. 어색했지만 정중했습니다. 친정엄마도 편안하게 답했죠. 네. 우리 손주가 벌써 2살이라니. 박찬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사돈 어르신, 요즘 고철 사업이 호황이라면서요? 대단하세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죠. 자, 이제 할머니들이 함께 나와주세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나란히 케이크 옆에 섰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서유는 두 어머니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물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작년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과는 사과였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는 없으면 되죠. 남편이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여보, 사진 찍자. 이번엔 남편이 먼저 친정엄마를 불렀죠. 어머님, 같이 찍으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작년에 내가 해준 일 평생 잊지 않을게.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가 당당해져서 저도 행복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외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죠.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옳았어. 서윤은 창밖을 보며 답했죠.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는.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작년에 쓴 기록들을 다시 읽어봤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를 지켰다. 이제 나도 엄마도 자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 돌잔치 때도 보름달이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덮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1년이 지난 두 돌 잔치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주빈석에는 엄마가 앉아 있었고 케이크 앞에서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서윤아, 내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나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당당해져서 저도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를 지켰다. 이제 나도 엄마도 자유다.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존엄을 위해서는요. 그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